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이 오늘 경찰에 나가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주고받은 일이 김경시 의원과 자신의 전 보좌관 남모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오늘 어떤 점들을 집중 조사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1억 공천 헌금 수사의 정점은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우리 강 의원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이미 김경시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나아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 이런 부분이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돌려줬다고 하면 언제 줬든지, 그것이 대가 관계와 그리고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 의원에 대해서 통상은 어떠냐면 피의자 같은 경우 오면은 진술서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것을 보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하나 묻는 전략도 하는데요. 아마 현역 의원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그동안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묻겠죠. 그 과정 속에서 답변이 기존에 돈을 줬다 내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람과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캐묻는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될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딱 잡아떼고 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제가 봤을 때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물적 증거, 특히 본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전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라는 식으로 모르스 전략 내지 나는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 의원은 돈을 김경시 의원에게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김 시 의원은 한 달 뒤에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고 받았다는 시점이 좀 다른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 부분 수사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또는 이제 설명이나 해명이 다르게 나오는 엇갈리는 지점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즉시 반환을 했다라는 취지이고 김경시 의원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반환 받았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김경시 의원은 2022년에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반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아마 수사기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반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경시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이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천 헌금을 돌려줘서 의아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통상 정치권에서는 공천 대가성 뇌물의 경우에 공천이 안 되면 반환을 하는데 공천도 주고 돈도 돌려준 셈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공천 헌금 의혹이 있으면 공천을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품들이 반환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공천 헌금이 오고 갔음에도 당사자가 공천에 탈락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돌려주는 것이 관례가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결과론적으로는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음에도 지금 돈을 돌려줬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돈이 반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반환이 된 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과 반환하게 된 동기나 개연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시 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사업에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김경시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가족 회사로 지목되는 회사들이 서울시의 사업들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뭐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따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감사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가족 회사들이 뭐 부동산 시행사라든지 교육 컨설팅 업체 등 한 7군데가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SH하고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통해서 오피스텔을 짓고 그리고 282억 정도의 SH에 매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가족 기업은 지난해 6월에 서울 공예박물관으로부터 한 4,700만 원짜리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는데 당시에 김경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이런 의혹들을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경시 의원의 가족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서울시정이 김경시 의원의 패밀리 비즈니스인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본인이 이제 뭐 그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그와 관련되는 어떤 그 영역을 수행하고 또 도시개발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또 동생이나 오빠 같은 가족들이 또 어떤 그 SH 공사와 관련되는 일을 수백억 수주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김경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혜택 내지 수주가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돈을 벌긴 어려우니까 가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가족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이 다른 이름을 대면서 무슨 그 회사의 재무이사에 따른 그런 증언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치부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내지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명확한 내부적인 감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 유가족 측은 당시 정부의 대응과 1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일단 유족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국정원 첩보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피해자의 뭐 살려주세요 같은 그런 구조 요청 음성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통신을 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유족 측의 변호사는요.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피격을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미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판결문에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권별로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우에 의문점이 든다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이런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법원이 이런 식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나타난 증거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보면은 기소했던 내용과 판단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아예 포기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질문과 그 의문과 함께 1심 판결이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심 판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 의견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